친족의 경우 특히나 이제 직계 존속이잖아요. 네. 부친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법이 이제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압수 안 했어요.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의 자취방을 몰랐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현관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경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윤기의 부친이 그 자취방에 들어가서 네. 그 훼손된 리얼돌 이거를 본인이 다 가지고 가서 다 폐기 처분했죠. 도대체 왜 그러면은 이제 와서 자백을 한 거냐? 그동안 강간 살인, 강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거든요. 예. 첫 번째는 자포자기의 가능성도 있다. 또는 두 번째는 계산을 철저하게 해본 거죠. 야, 이제 이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인정하는 게 조금이라도 양형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 또는 세 번째는 장윤기의 특징은 외모입니다. 외모. 체포되기 직전에 미용실을 갔어요. 언론에 공개될 때 마스크도 안 씁니다. 뭔가 대중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네, 아주 기쁜 소식 하나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데일리 어니언이라고 우리 이제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효정원 푸드그룹이 이 양파 껍질차 네. 무려 23만 병, 우와. 7억 원어치를 전국 우와. 푸드뱅크에 기부를 해서 많은 화제가 좀 되고 있다고 기부를 합니다. 한 거예요? 기부를 한 게 했대요. 아니고? 7억 원어치. 보통은 이제 뭐 좀 안 팔리는 거 기부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는 여름 주력 상품을 기부해서 소외된 이웃분들에게 따뜻한 또 음료를 보냈다고 합니다. 어떤 음료들이 있냐? 올인원 세트 아시죠? 양파 껍질차, 그다음에 호박파차 있고요. 네, 그리고 결명자차. 네, 저는 호박파차가 정말 좋아요. 호박파차 맛있죠. 구수하니 맛있습니다. 예, 양파 껍질차에는 또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여러분의 노화도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물처럼 드시면 되는 양파 껍질차, 호박파차, 그리고 결명자차. 요거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로 해서 60병을 들여가시면 무려 50% 반값 할인을 또 해드리니까 여기에 놓치지 마시고 냉장고에 쟁여두시고 물처럼 편안하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아침에 출근하실 때 반쯤 얼려서 이렇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또 이렇게 목 같은 데 시원하게 하시기도 좋습니다. 자, 맛있는 그리고 몸에 좋은 데일리 어니언 3종 세트 꼭 한번 들여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광주에서 아주 끔찍한 사건이 있었죠. 이게 요즘에 정치권으로도 많이 번져갔는데 그 정치권까지 가기 전에 이 사건 자체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님과 함께 이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이 장윤기 사건으로 불립니다만 이 사건의 내막과 어떻게 좀 진행이 됐었는지 좀 제대로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손수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건 자체가 조금 너무 끔찍하긴 해서 뭐 저희가 전해드리는 게 조금 무거워지긴 하는데 그래도 워낙 요즘 이거 갖고 또 말들이 많으니까요. 정확한 사건은 좀 저희가 인지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네, 이 사건 간단하게 일단 우리 시 기자께서 정리해 주시고 그 내막들을 우리 변호사님께 좀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 5월입니다. 네. 장윤기가 이제 한 대학교 인근 도로에서 이 여고생 이채원 양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채원 양을 도우려고 달려온 이제 또 다른 이제 고등학생도 흉기로 찔러서 이제 살해를 하려고 했던 사건이고요. 네. 그 이전에 뭐 사실 장윤기가 또 다른 범행도 시도를 하고 뭐 다른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을 한다든지 이제 그런 행동을 했었어요. 이제 경찰이 장윤기를 검거하면서 이 사건의 혐의를 일반 살인 혐의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우발적 범행이고 뭐 강간의 의도가 없고 이제 그래서 일반 살인으로 적용을 했었고 그리고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앞서도 뭐 검찰이 뭐 보안 수사를 뭐 11번 요구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네. 이 장윤기의 부친이 이 현직 경찰 관계자였고 그래서 이 사건을 수사 담당했던 이제 광주 경찰청의 그 일선 서로부터 수사 정보를 넘겨받고 그 과정에서 증거 인멸도 이루어졌고 뭐 예를 들면 뭐 케이블 타이라든지 리얼돌 범행이나 혐의 입증에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은폐하고 이런 정황들이 드러난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이 사건의 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아빠라는 사람이
아들 어떻게든 죄를 좀 덜어주게 하려는 마음으로 그냥 증거를 어떻게 없앤 거 정도야? 아니면 경찰 조직이 동원이 된 겁니까? 지금 뉴스로 나오는 거는 거의 조직적 은폐에 가까워 보이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예. 경찰 조직도 스스로 현재 조사 중이고 그리고 검찰도 경찰을 수사하고 있고 또 경찰 조직 내에서도 국수본도 수사하고 있고 그리고 광주청도 이 광산경찰서를 수사하고 있고 경쟁적으로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거든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네. 과연 누가 더 먼저 확실하게 밝혀낼 수 있을 것이냐 네. 이거는 국민들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거는 좀 구분하고 갈 필요는 있을 것 네. 같아요. 수사라는 게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경찰이 먼저 수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제약이 있을 수 네. 있어요. 특히 신병 확보의 구속 기간 제한도 네, 있고 네. 그리고 또 아예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그런 수사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경찰 수사 결과를 받아서 검사가 보니 부족한 게 보이고 좀 미흡한 게 보이고 약간 좀 틀려 보이는 게 있다. 그래서 완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 경찰은 조금 미진했고 검사가 더 잘했다라고 보이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고 또 반대로 경찰이 잘했는데 검사가 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경찰이 다시 한 결과 그게 맞네요 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사상의 어떤 미흡이냐 아니면 일부러 누가 이 수사를 덮으려고 한 거냐 또는 왜곡하려고 한 거냐 누군가를 봐주려고 한 거냐 이거를 따져봐야 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의문은 있고 의혹은 있습니다만 확인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분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미흡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여기서 다루는 거겠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고 네. 왜냐하면 증거들이 네. 꽤 많습니다. 네. 증거라기 하기에는 또 단서, 의혹의 어떤 단초들이 꽤 많죠. 네. 우선 차량, 이 범행에 사용되었던 그 차량을 촬영했거든요. 촬영할 때 케이블 타이가 발견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촬영 당시에 있었던 경찰들이 이거 케이블 타이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예. 또 그 영상에 음성이 담겼던 것이죠.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그 영상 자체에 대해서 이거 폐기해라라고 하는 내부 지시가 있었다는 증언도 있고. 영상을 왜 폐기하죠? 영상이라는 게 그 이제 증거물을 수사 상황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찍은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차 예. 쭉 이렇게 네. 돌아보는. 경찰이 네. 촬영했는데 그 영상을 이거 폐기해라라고 하는 지시가 있었다는 내부 진술이 확보됐다라고 하는 단독 보도가 있고 예. 그리고 또 그 후에 실제로 그 영상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다가 나중에 보냈게 됐다라는 내부 진술이 나왔고 보냈다는 건 검찰에 보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보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도 당시에 그 이야기를 한 경찰들이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나까지 이렇게 하느냐라는 취지로 분명히 진실들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광산 경찰서장이 이 사건 터진 다음에 네. 또 긴급 회의를 또 소집을 했죠. 네. 물론 살인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리고 현직 경찰 간부의 아들이 당시 피의자였기 때문에 중대한 사건이기도 하죠. 하지만 그 자체가 제대로 수사하자고 한 그런 취지의 회의였냐, 긴급 회의였냐, 아니면 이거 내가 뭐 말 안 해도 알지? 우리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관심 있게 지켜본다라고 하는 약간의 좀 무언의 언지를 주는 목적의 회의였냐 등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또 리얼돌도 따져봐야 됩니다. 네. 장윤기의 자취방에 있었고요. 또 경찰이 현장에 들어가서 확인을 했더니 훼손돼 있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의 공격 부위와 유사하다. 굉장히 중요한 증거잖아요. 연습을 해봤다는 그렇습니다. 거라든지. 예. 네, 범행의 동기라든지 또 언제부터 계획했는지 또는 여자가 있는지 등을 수사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압수 안 했어요. 알고는 있었던 거죠. 확인까지 하고 발견까지 했는데요. 네. 압수를 안 했습니다. 네. 그 자체도 이상하고 예. 그 다음도 더 이상해요. 왜냐하면 장윤기의 아버지가 장윤기의 자취방을 몰랐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네. 그런데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고 현관문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도 알려주고 경찰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윤기의 부친이 그 자취방에 들어가서 네. 그 훼손된 리얼돌 이거를 본인이 다 가지고 가서 다 폐기 처분했죠. 증거인멸한 거죠. 네, 그래서 이거는 현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문제가 상당히 네. 심각해 보이죠? 그 경찰은 그 리얼돌 같은 것들을 확인했는데 네, 그거를 그냥 두고 나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검찰에 보내긴 했어요, 사진. 아니요. 예, 그것도 나중 얘기죠.
나중에 여기 실물은 사라졌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폐기 처분했기 때문에 네, 실물은 사라졌고요. 이게 되게 희한한 게 처음에 경찰이 들어가서 네. 채증 영상을 찍잖아요. 네. 수색 영상을 찍을 때는 리얼돌이 영상 안에 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검찰이 보내는 압수물 목록 같은 데는 리얼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상하다. 왜 이 영상은 있는데 왜 압수물 목록에는 케이블 타이도 없고 리얼돌도 없고 다 어디 갔어라고 다시 현장을 가보니까 이미 리얼돌은 사라진 상태였다.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이 경찰이 기록을 보고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뭔지 좀 확인해봐야겠다라고 처음 의문을 갖고 구체적으로 보게 된 그런 계기로 지금 알려져 있죠. 예. 아니 보통 무슨 살인 사건이나 이런 거 있으면 그 범행에 사용된 흉기, 그 다음에 그 전에 계획을 했던 무슨 뭐 컴퓨터 내역이나 휴대전화 같은 거 무조건이잖아요, 이거는. 네. 근데 보면 리얼돌, 그 다음에 구형 휴대전화, 케이블 타이, 또 차량도 이거 뭐 돌려줬다고. 네. 차량 차량. 네. 피 묻어 있는 차량인데. 그렇습니다. 혈흔도 발견됐죠. 그런데 이 차량의 명의는 장윤기가 아닌 그 부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차량 명의가 주인이 제3자니까 제3자 줘야죠 라고 하는 경우는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범행에 사용됐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단순히 범행 장소로 이동하는 데만 쓰인 차량이 아니고요. 이 피해자에게 다가설 때 이 네. 차량을 가지고 쫓아서 왔고 15분간 추적을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차량 문을 열고 뒤로 조용히 다가가서 네. 흉기를 사용해서 살해를 했는데 네. 그때도 차량 뒷문을 열어둔 상태로 접근했거든요. 그렇다면 단순히 피해자를 쫓아가는데 쓴 것만이 아니라 또 차량 안에서 케이블타이도 발견됐으니까 혹시 납치를 해서 차량에 강제로 태운 다음에 이 케이블 타이로 포박을 해서 네. 그 후에 뭔가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차량인데도 그냥 돌려줬다. 이거는 다른 사건에서는 쉽게 보기 힘든 일입니다. 네. 도저히 뭐 하여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연쇄적으로 많이 일어난 건데 물론 그 부친이란 아빠 된다는 사람이 애를 어떻게든 숨겨주거나 아니면 범행을 축소시키기 위해서 했다고 하면 그렇게 이해는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일이 이건 이제 워낙 큰 사건이라 이렇게 이제 보도도 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의심하는 건 혹은 걱정하는 거는 네, 경찰 분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렇죠. 본인과 관계된 사람들이 만약에 이렇게 심각한 범죄가 아닌 어지간한 이런저런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이렇게 저렇게 빼주는 게 네. 전혀 우리가 파악할 수 없게 되게 많을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네. 좀 들거든요. 그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거 살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피해자가 피살된 피해자는 한 명입니다만 생명을 잃을 뻔한 그 남 학생도 있잖아요. 네. 살인 미수 피해자. 그리고 또 그 직전에 베트남 여성도 감금과 또 강간 피해를 입었습니다. 네. 매우 큰 피해를 입었죠. 그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그리고 그 후에 언론 보도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다루는 건데 그렇지 않은 사건들 얼마나 많을 것이냐. 뭐 많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많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네. 오히려 그럴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냐. 그리고 경찰이 당사자인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 가족이 당사자인 사건도 있고 또는 네. 경찰의 지인이 당사자인 사건도 있고 경찰의 지인의 지인이 당사자인 사건도 있고 경찰 가족의 지인의 가족의 지인도 있고 이렇게 따져가면은 네. 누가 경찰과 가장 가깝냐? 누가 경찰과 가장 가까우면서 경찰이 뭔가 신경을 써줘야 되는 사람이냐? 이거 절대평가 아니라 상대평가거든요. 그런 일이 존재할 수 있죠. 그 장윤기의 그 아빠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또 경찰이 꽤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중요한 자리들에. 그 심지어 장윤기도 뭐 경찰 준비를 했었다는 보도도 있던데. 장윤기의 큰아버지가 경찰이다라는 보도가 초반에 나왔죠. 예. 그런데 그 후에 그래도 언론의 자정작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직접 관련성이 나온 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물론 근무연을 따져봐서 어떤 부당한 압력이 행사됐는지 여부는 중요한 사안입니다만 네. 무조건 와 경찰이 또 있다. 큰아버지도 경찰인데 나쁜 짓 했겠지라고 하면은 나중에 이거를 회복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네. 멈춘 거는 그래도 굉장히 좀 좋은 측면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네. 뭔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고 영향을 행사했다는 게 드러난다면 2배, 3배로 더 비난받아야겠죠. 근데 네. 이게 5월 5일에 이제 장윤기가 살해 후에 긴급 체포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7일에 구속이 됐다고 하는데 이 구속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아버지가 사건을 보고받거나 상황을 공유받거나 그러면서 활동을 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보고라 공식적인 보고는 아닙니다만 이야기가 전해진 거죠. 네. 그리고 또 객관성을 위해서 한 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피의자의 가족에게
경찰이 연락을 해서 네. 협조를 구하거나 어느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수사를 좀 더 부드럽게 원활하게 이끌어 가려는 경우는 있습니다. 예. 그거 자체를 다 나쁜 짓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수사의 기법이기도 하고 또한 피의자의 심경을 좀 돌리게 만들어가지고 자백을 하게 만들거나 또는 여죄를 이제 이야기하게 만들거나 또는 숨겨진 네. 범행 도구나 방법 증거들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하거나 네. 이런 건 가능하죠.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구체적인 수사 상황들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 장경감이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경찰보다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한다. 네. 또는 경찰이 발견했는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알려줘서 아버지가 뭐 증거물을 폐기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좀 아무리 좋게 보아도 네. 좀 긍정적인 요소가 사실 좀 찾기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한 방향을 향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냥 살인이 아니라 강간 살인이라고 오늘 이제 장윤기가 인정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네. 목적이 있었다. 근데 경찰의 수사는 그 강간이라는 걸 빼려고 지금 다 증거물들을 제외하거나 뭐 흐린 눈 하거나 이제 이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그것 때문에 달리고 그렇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목적성이 네. 명확하게 둘이 네, 맞았던 것 같은데 경찰과 아버지와 맞습니다. 예. 지금 장윤기가 오늘 이제 조금 전에 자백을 했잖아요. 다 네. 인정을 했습니다. 살인 사실 자체는 뭐 부정할 수 없고 또 살인 미수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빼먹이죠. 없죠. 예. 예. 그건 뭐 부정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중요한 거는 그 숨진 이채원 양 관련해서 이게 강간 살인이냐. 이제 송보법에 강간 피해자 또는 강간 미수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에 강간 살인이 되고요. 법정형이 네.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굉장히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또 그 외에도 다른 범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중하기 때문에 중형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일반 살인으로 적용됐을 네. 때랑 강간 살인으로 적용됐을 때랑 형량이 얼마나 달라요? 이게 예. 두 가지를 나눠서 말씀드릴게요. 첫 네. 번째는 일단 이론적으로는 보통 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네. 그리고 강간 살인이 인정되면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장윤기의 경우에는요. 살인 미수도 하나 있고요. 또 그 전에 강간도 있고 스토킹도 있고 감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못 나온다. 무기징역에 가까운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런 걸 꼼꼼히 따져가지고 그래, 어차피 못 나오니까 그냥 놔두자라고 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움직인 거 아니냐, 불법적으로 움직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좀 확인해봐야 되는 거는 도대체 왜 그러면은 이제 와서 자백을 한 거냐? 그동안 강간 살인, 강간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했거든요. 예. 그리고 지난번 첫 번째 공판기일에도 사실상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중에 저희가 확인 못한 게 있으니까요. 이거는 나중에 좀 다음 재판 때 인정 여부를 밝힐게요라고 했는데 네. 이제 블랙박스 영상이죠. 이 블랙박스는 제가 알기로는 장윤기가 촬영된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입니다. 주차되어 있던. 네, 그래서 이게 추가로 제출됐기 때문에 이건 저 확인 못했습니다. 네. 확인하고 할게요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 자체가 아마도 장윤기의 결정은 아닐 거예요. 네, 변호인의 이야기일 겁니다. 보통 증거 확인 안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혐의를 인정 여부를 밝힙니까? 네. 변호사 네, 입장에서 네, 그럴 네, 수가 네.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인정했잖아요. 그럼 첫 번째는 자포자기일 가능성도 있다. 이제는 더 이상은 막을 더 이상 수가 안 되겠다. 없다. 예. 또는 두 번째는 아주 좀 계산을 해본 거죠. 계산을 철저하게 해본 거죠. 이제 이거를 부정한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이걸 인정하는 게 조금이라도 양형에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또는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그냥 약간 좀 너무 상상을 좀 너무 멀리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장윤기의 특징은 외모입니다. 외모. 왜 뭐? 일단 네. 체포되기 직전에 미용실을 갔어요. 그리고 머리 손질을 했습니다. 범행을 하고 네. 체포되기 네. 사이에 미용실을 가요. 그리고 체포될 거라는 네. 걸 어느 정도 직감하고 그럼요. 예. 그리고 미용실을 가? 언론에 공개될 때 마스크도 안 씁니다. 예. 네. 이거는 쓸 수 있었거든요. 누구든 가릴 수 있어요. 이게 신상 공개 얼굴 공개된다 하더라도 이건 사진 촬영할 때 그거지. 네. 대중 앞에 또 언론 앞에 공개될 때는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쓰고 다 가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긴 머리카락을 가지고 얼굴 다 가리기도 하고 그거 강제로 공개 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다 보였다. 네. 이런 얘기는 뭔가 대중에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성향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이 강간 목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이유도 대중의 관심을 한번 더 끌어보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지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나 그 정도는 아니야. 나 이거 인정 다 해. 이 정도로 뭐 나는 쿨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한 거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이게 아버지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한 게 아닐까. 인정하는 하는 것이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전에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그 의문들이 결국 이 강간 목적 살인, 그 강간 목적을 가리기 위해서, 감추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아버지가 움직였다. 네. 또 거기에서 경찰 조직이 비호했다. 또는 아버지가 경찰 조직에게 요청을 해서 함께 움직였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계속해서 장윤기가 이 강간 관련돼서 부정을 하면 검찰과 지금 경찰은 그 부분을 더 강하게 파헤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여론도 그리고 언론도 아니 누가 봐도 이거 강간 목적인 것 같은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 계속 파보자. 더 주목도가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아버지의 신상에도 굉장히 큰 해가 가해질 수 있고 또는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아버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제가 좀 여러 가지 상상을 해서 한번 좀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있어 보여요. 그게 제일 설득력 있어 보이는데요. 네, 네. 이게 뭐 누가 아버지 위해서 뭐 이런 건 아닐 것 같고 자기가 저지른 또 다른 잘못 등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그냥 덮기 위한 목적이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지금 네. 성폭행을 목적으로 그 여학생을 뭐 잡으려다가 결박하려다가 이제 우발이 아니라 그러다가 잘 안 돼서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 범행의 본인은 목적이- 주장하죠. 본인은. 범행의 동기가 뭐예요? 목적이 그러니까 살인이 목적인데 그것도 하려고 그랬던 거냐 아니면 그 성범죄가 성폭행을 목적인데 그 잘 안 하려다가 되다가 살인이 된 네. 거냐? 우선 오늘 재판에서 인정하기 전까지의 네. 장윤기의 이야기는 난 자살하려고 했다. 예. 그런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 누구 하나 데려가려고 했다. 그래서 물색하다가 그렇게 된 거다. 네. 라고 주장을 해왔죠. 예.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조금 전에 열린 오늘 재판에서는 그게 아니라 사실은 강간 목적이었다라고 했고요. 그렇다면은 그걸 좀 해석을 해보자면은 납치해서 차량에 태우고 강간 등의 성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으나 강하게 저항을 해서 납치하지 못하고 살해했다. 또는 도주하려고 해서 살해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석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뭐 준비했던 흉기 같은 건 없었나요? 준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흉기와 장갑부터 해가지고 그렇죠, 예. 케이블 타이도 그렇고 사실은 맞습니다. 예, 준비를 네. 해석한 거죠. 그런데 네. 그게 정말 살해하려고 준비한 거냐, 그거는 아니면 납치하려고 준비한 거냐 여부는 정확하지 않은데 만약에 장윤기의 오늘 자백의 진실이라면 네. 일단은 그날 거기에서 살해하라고 한 건 아니죠.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이동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에 살해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아니면 혹시 이건 어떻습니까? 그 이제 자백을 했잖아요. 네. 자백을 했는데 이제 증거는 없어요. 왜냐면 워낙 다 빨리빨리 다 인멸을 해버렸기 때문에. 근데 자백만 있는 경우에 나중에 법정에서 돌려버리면 그냥 네. 법정에서 자기 자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네. 반대로 얘기를 해버리면 그 경우에 법정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게 있죠.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예. 억울한 범죄자를 고문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역사적으로 그런 교훈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자백이 있고 여기에 있어서 보강 증거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자백이 뭐냐? 이 강간 목적이었다라는 거잖아요. 성범죄의 의도가 있었다. 네. 그럼 여기에 대한 보강 증거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이 범행 직전에 이 베트남 여성을 스토킹하고 납치하고 감금해가지고 성폭행했거든요. 이것도 보강 증거가 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집에서 발견되었던 현재 실물은 없지만 목 부분이 훼손된 그런 성인용 인형이 여러 개 발견됐다. 네. 이것도 역시 성범죄의 단서가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요. 이거는 경찰이 수사를 잘한 겁니다. 경찰이 장윤기의 휴대전화기를 봐가지고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예전에 이제 사회복무요원이었나요? 네, 네. 사회복지시설에 일할 때 거기에 학생들을 불법 촬영했어요. 이게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가지고 별건으로 송치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장윤기는 성적으로 여러 가지 범행을 목적하고 있었다. 이런 거 다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뭐 증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다만 자백이 나왔기 때문에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것이고 네. 만약에 자백을 하지 않고 끝까지 다퉜다면은 이거는 사실 재판해봐야 되는 거예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질문이 네. 그 이제 리얼도를 아버지가 폐기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영상에는 있었다는 거잖아요. 경찰이 체증 영상에 찍은 네.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도 역시 압수물에는 없지만 영상은 있다고 한 건데 뭐 영상만으로도 법정에서 그게 증거로 인정이 돼요? 될 수 있죠. 예, 다만 이 증거라는 게
크게 형사에서 증거를 크게 나누면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가 있잖아요. 근데 직접 증거가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대부분이 간접 증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증거는 그것만으로 범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누가 봤어요. 그 장면을 또는 예를 들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촬영을 했어요. 또는 뭐 음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직접 증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미드나 뭐 영드에서 많이 나오죠. 법정 영화 수사물에서 지문. 네. 그 지문이 이거 직접 증거냐 간접 증거냐? 네. 이거 간접 증거입니다. 네. 그냥 거기 한번 왔다 갔다 그거거든요. DNA 역시 간접 증거입니다. 네. 이거 역시 그냥 거기 동일한 인물이 있었겠네 정도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부분은 간접 증거다. 그렇다면 이런 간접 증거들을 다 종합해가지고 증명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수월한 일은 아니죠. 따라서 오늘 만약에 자백하지 않고 성적인 목적을 끝까지 부인했으면 사실 이게 재판 결과 어떻게 나올지 장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자백이 다행히도 나왔죠. 그리고 이제 케이블 타이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그 아버지의 부산 집에서 네. 증거를 발견했대요. 아, 그래요? 실물을. 네, 그랬으니까 이제 확실히 증거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쨌든 뭐 장윤기가 자백을 한 게 더 이상 뭐 캐서 아버지의 증거인멸 정황을 드러내지 않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우리가 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윗선의 경찰의 어떤 개입이 있었다라는 거는 짐작할 수 있는 바잖아요. 실제로 이 사건 수사를 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혐의도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진술이 나왔으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아버지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관련된 경찰 수사팀 라인은 다 이제 감찰도 받고 있고 입건이 됐는데 아버지는 처벌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행법상?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친족의 경우 특히나 이제 직계 존속이잖아요. 네. 네, 부친이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법이 이제 벌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범인 도피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뭐 물론 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벌하지 않는 거지만 네. 그 배경과 취지가 뭐냐면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이 없다. 아니 아버지가 아들의 범죄를 보고 이거 증거 그대로 잘 수집해가지고 경찰에 준다? 또는 아버지가 아들이 이렇게 잘못을 범했는데 이거를 도망가는 걸 도와주지 않고 그냥 경찰에 신고하거나 뭐 붙잡아두거나 포박을 한다? 이거를 그럴 리가 없다? 기대를 못 한다는 거죠. 이걸 법적으로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설령 그렇게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은 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이게 이게 전 이제 보통 사람 그러니까 일반인의 뭐 감정 법 감정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아버지가 애가 이제 뭐 큰 범죄를 저질렀는데 이걸 어쨌든 아버지니까 숨겨주고 싶어서 그냥 어디 집에다 숨겨주거나 아니면 애가 뭐 칼 들고 있는데 이거 야 갖고 와 이래갖고 어디다 묻어둔다거나 이럴 네. 때 이제 이걸 처벌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거는 그 아버지 심정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을 테니까. 근데 이제 이 양반은 경찰 중에서도 꽤 그래도 고위층이잖아요. 근데 뭐 경감이기 때문에 경감에. 아주 뭐 높다고 하기는 좀 아. 약간 좀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이제 이 범죄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없애고 어떤 것들이 더 유효한 네. 저 증거가 될지 아니면 어떤 법으로 만약에 적용되면 더 많은 처벌을 받고 덜 처벌을 받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문 지식이 예. 있는 상황에서 저지른 이 범죄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해줄 수 있는 건가 이게? 지금 진짜 아주 중요한 부분도 지적해 주셨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좀 개정을 하자. 이거 너무 범위가 넓은 거 아니냐. 네.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전부 다 이거 봐주는 건 말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적어도 수사나 재판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이거는 벌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기타 좀 이런 불처벌의 범위를 좀 좁히자라고 하는 논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좀 더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무슨 의사나 변호사나 이런 이제 자기 전문직을 갖고 계신 분들, 전문 분야가 있는 분들이 이제 그 해당 분야에서 뭔가 범죄를 저지르면 더 가중처벌되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동의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아니 근데 변호사 선생님. 예, 아니 그 변호사는 별로 힘이 없어요. 아이고. 예. 법적 힘이 없어요. 지식이 있잖아요. 힘이 없어요, 힘이. 아 그래요? 예. 변호사는 의사도 별로 힘은 없습니다. 아니 그 예를 들면 의료 지식이 있잖아요. 예. 내가 뭐 정신과 의사인데 네. 그냥 최 기자님이 뭐 신 기자님 막 이렇게 어떻게 유혹 뭐저 꼬셔갖고 뭘 하게 하는 거랑 내가 정신과 의사라 우리 환자인데 우리 환자한테 정신적인 어떤 지배를 한 이후에 뭔가 행동을 내가 유도했다면 예. 가중처벌해요?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뭐 화학자가 폭탄 만들면 뭐 해주고 너무 범위가 그렇네요. 넓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좀 어쨌든 법으로 규정한다고 하는 거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뭐 어쨌든 수사 과정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라고 하면 이제 경찰 이렇게 특정을 할 수 있는데 그 범죄 행위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너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아니, 기자가 예. 자기가 얻은 어떤 투자 정보를 예. 활용해서 네. 많은 이익을 얻었어요. 네. 이게 그냥 아무 정보가 없는 사람이 야 그럴 것 같지 않아? 이렇게 꼬셔갖고 얻은 이익이랑 네. 그 범죄 수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훨씬 더 욕을 먹죠. 욕 먹는 거 갖고 안 되지. 아니, 처벌도 하고 나쁜 짓 했으면 처벌 받고. 그렇게 처벌 받아야 될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법이란 게 네. 이게 이렇게 뭐 감정만 갖고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그렇죠. 네. 그냥 제 감정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여튼 아버지를 현재 처벌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네. 아니 그러잖아. 근데 애초에 이 친족 특례 네. 이 법을 좀 고치자는 움직임이 국회에서도 계속 있었죠. 네, 이거. 이게 광주 광산 경찰서잖아요. 네. 네. 2018년에도 유사한 사건이 있었다. 이게 온라인에도 현재 자료가 많이 정리돼 있고 그리고 또 방송도 당시에 여러 차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찰서입니다. 예. 그 당시에도 제 식구 감사기. 예. 경찰서장 딸 사건이었거든요. 예. 경찰서장 딸이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네. 지금도 그 당시 사건의 그 남성의 교제했던 남성의 어머니가 1인 시위 계속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요. 예, 예. 서장 딸이 이제 가해자였고 피해자인 남성이 있었던 원래는 거예요. 이제 서장 딸이 피해자로 신고를 한 건데 네. 지금 뭐 수사해 시간, 보니까. 예, 너무 시간이 좀 촉박해가지고 나중에 해보니 야 이거 좀 뭐 방향이 좀 다른데? 이거 좀 이상한데?라고 해서 대법원까지 가고 뭐 소송이 뭐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 담았는데 경찰이 컬러 영상을 흑백으로 바꿔서 예, 검찰에 제출을 했고 그 결과 빛이 막 퍼지면서 결과가 정반대로 왜곡됐다,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에 담겨 있죠. 네, 지금 화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제일 위에 있는 게 컬러죠. 그리고 아래쪽에서도 왼쪽은 흑백이죠. 네. 오른쪽은 컬러죠. 네. 네, 컬러인데 이거를 채도값 역으로 해가지고 흑백으로 바꾼 거 아니냐. 네, 국가인권위가 직접 실험해봤더니 그래 보인다라고 하는 게 담겨 있었고 아직도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요건 또 가셔야 되죠 지금 우리 네. 변호사님.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한번 저희가 다음에 한번 네, 근데 광주 광산 경찰서라고 해도 사람들은 다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2018 바뀌었죠. 네. 예, 바뀌었죠. 같은 사람은 아닐 텐데. 예, 예, 맞습니다. 네. 아무튼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사건이 또 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서장 뭐 이런 분들은 바뀌지만 또 그 밑에 있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만이잖아요? 아닙니다. 예. 많이 더 예, 순환 보직이 근무를 됐죠. 하죠. 예, 예. 네, 순환 근무를 하죠. 네. 알겠습니다. 그 강남 경찰서도 왜 계속 문제가 좀 그렇죠. 많잖아요. 네. 네, 거기도 많이 순환하는데도 우리 손소 변호사님과 함께 오늘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장윤기 사건의 뭐 내막 또 진실들 몇 개 더 살펴봤고요.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더 많이 좀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손소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급하시니까 얼른 좀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그리고 강남 경찰서 얘기를 괜히 했군요, 제가. 강남 직장인들이 줄 서서 먹는 맛집이 있습니다. 깜짝이야. 예, 원기를 쭉 모아서 가는 집, 원미옥. 깊고 진한 국물 맛을 집에서 간편하게 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오랜 시간 우려낸 깔끔한 육수, 부드러운 양지살, 쫄깃한 도가니가 듬뿍 들어간 사실상 최고의 보양식. 예. 초복이라는 네. 거죠 지금. 곧 네. 초복이 네, 초복이라면 이런 걸 드셔야 됩니다. 뭐 아이들 반찬으로도 또 직장인분들 바쁘실 때에도 또 어르신들 영양식으로도 좋은 양지곰탕, 도가니탕, 원미옥의 베스트셀러 제품들을 여러분께 보내드린다는 거고요. 이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매장에서 직접 제조해서 요걸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대부분의 밀키트들이 고기랑 육수만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그것과 달리 고기, 육수, 당면, 대파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양지곰탕이고요. 안에 곰이 아니야. 곰이요? 양지가
곰이 들어. 들어가 있고요. 그렇지만 도가니탕엔 도가니가 들어 있습니다. 도가니탕에 도가니가 들어가 있고요. 맞습니다. 네, 여기 바로 그 도가니 들어있는 도가니탕. 만져보면 도가니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아 도가니탕 진짜 좋아하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쫀득쫀득하잖아요. 쫀득쫀득. 네. 아 그거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 아 근데 이게 네. 그 원미옥이 지금 그 역삼역에 본점이 있는데 네. 거기서 직접 끓여가지고 이 맞습니다. 밀봉해서 예, 배송하는 거 이게 무슨 공장에서 우리가 네, 만든 그게 아니라니까요. 밀키트가 아니고 네. 그런 거랑 또 맛이 다릅니다. 네 맞아요. 네, 이건 매장의 맛이 그대로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음. 네, 그래서 저염식 고단백 음식으로 초복을 편안하고 건강하게 즐기시려면 바로 요거. 대신 막 공장에서 만드는 것 같은 그런 가격은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네, 그러나 충분히 매력 있는 가격. 도가니탕 2팩에 25,000원. 아 거기 원미역 가잖아요. 가서 먹으면 도가니탕 한 그릇에 18,000원이에요. 그래요? 네, 근데 2팩에 2만 얼마니까. 그렇죠. 훨씬 가격적인 메리트가 예, 있죠. 네. 당면 대파가 다 포함이 돼 있는 네. 거고요. 그다음에 양지곰탕은 3팩에 29,000원. 확실히 도가니탕이 조금 더 가격이 있군요. 그럼요. 그렇죠. 네, 누군가의 도가니를 쉽게 먹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네. 도가니 다 나갑니다. 그러다가. 그럼요. 네. 자, 여러분의 도가니는 안녕하시죠? 더 안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강남 맛집 원미옥의 도가니탕 한번 드셔보시고요. 양지곰탕도 한번 맛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런 그렇지? 거는 근데 좀 약간 매진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예, 이 원미옥에서 놀랄 정도로. 아하. 여기 이 정도 화력이었단 말이야. 놀랄 정도. 한번 여러분 보여주셔야 될까요? 예, 쫙쫙 보여주셔야 되는데. 도가니탕 2팩 25,000원. 와, 근데 확실히 그 다른 막 공장에서 막 5,000원씩 나오는 거 이런 거랑은 좀 다르다 그죠? 그럼요. 확실히 매장에서 만드는 거랑 자존심이 있습니다. 네. 우리 진짜 맛있는데. 네, 고퀄의 밀키트를 한번 드셔보셔야죠. 네. 요거는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에 용기를 그대로 넣어 해동하거나 끓이지 마시고 제품을 개봉해서 내용물을 뚝배기에 부은 후에 강한 불에서 한 5분 정도 끓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소면 포함인가? 여기 당면 아까 당면인가? 들어있다고 했고. 당면 가서 들어있고. 먹으면은 여기 그 소면이 그 다른 일반 국수 소면보다 약간 도톰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맛있거든요 이 집에. 아하. 아마 포함이면 그것도 같이 네. 드셔보시면 좋은 것 당면, 같습니다. 네. 자, 하여튼 요거는 또 나중에 떡국이나 만둣국, 찌개 등으로 활용하셔도 굉장히 맛있죠. 그럼요. 네. 일반 육수와 다른 그 매장에서 직접 만들었다는 거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왜요? 지금 주식 빠져갖고 다들 국밥 못 사 먹는다고 계속 그러고 계시는데 힘내십시오. 하이닉스가 박살났어요? 그렇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러면 안 됩니다. 네. 아 제가 요새 안 보거든요. 일부러. 근데 계속 안 보시는 게 네. 보지 좋을 것 말까요 같습니다. 오늘? 네. 14%? 눈 막고 귀 막고 있는데. 네. 뭐? 계속 귀 14%? 막고 계시기 바랍니다. 미쳤네 미쳤어. 14%? 200만 원 깨졌어요? 188만 원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지금 우리 방송도 들썩들썩 PD들이 난리 났습니다. 우리 여러분. 애들 지금 다 푼돈 모아가지고 열심히 사고 있었는데.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마음이 급하실 것 같고요. 저희도 정리하고 빨리 예. 대응하러 가시죠. 지금 서킷이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저희도 빨리 대응을 좀 해야 될 테니까요. 여러분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반가운 소식과 함께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오늘 가시기 전에 좋아요는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맛있는 도가니탕 꼭 한번 드셔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